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3-4시간 정도 공부했었고 개인 취업 과외나 자소서 과외 같은 것도 다녀보고 자격증, 점수 많이 했고 영어도 토익은 뭐 기본적으로 좀 다 했었고. 잠시 후 같은 질문에 단어 한 개만 받고 다시 물었습니다. 퇴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퇴사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회사를 위해서 딱히 뭐 준비했던 건 없는데. 입사와 달리 퇴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됐지만 이제는 3년 직장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번듯한 일자리를 잃고 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은퇴 달력 넘어간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류 중에 누구도 이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퇴직한 첫날에 생활계획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답 중에 절반 이상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등산이라고 적어서요. 60년 동안 우리가 산에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재앙이죠. 말 그대로 준비가 없으니까요. 퇴직. 어쩌면 당장 내일이 될지 모르는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퇴직 이후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커버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 근미래 일기. 당신을 위한 퇴직 생존 가이드. 지난 2월 노동, 보험, 근로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989년 60세로 조정되었던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30년 만에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퇴직과 은퇴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년 퇴직 기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죠. 퇴직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퇴직의 개념 또한 생겨납니다. 당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나이든 노동자가 필요 없어진 공장주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찾아낸 것이 퇴직이었습니다. 그 은퇴라는 개념이 저는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없었거든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했으니까. 노인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풀을 뽑는 일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 전까지 일을 했단 말이죠. 고려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를 세운 교육자 최충의 경우는 20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까지 무려 5명의 왕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대부 70, 이치사. 이 말인즉 70세가 되었으니 예법에 따라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왕에게 청원을 넣었으나 왕의 불허로 71살까지 관직생활을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명재상 황입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는 69살이 되던 해부터 무려 18년간 왕에게 나 좀 잘라달라고 청했다고 하는데요. 귀는 멀고 눈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여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하지만 당시 36살이었던 세종은 굳건한 고용주였습니다. 경은 아직 90세가 되지 않아 일할 수 있다며 가마를 하사할지언정 절대 퇴직을 윤호하지 않았고 결국 황희는 생을 마감하기 3년 전인 87살까지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과 현실 사이에는
이미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왜 퇴직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직장인이 회사의 가족이 아니라는 건 사실 IMF 때 이미 증명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위기 시대고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다. 거기다가 회사가 좀 어려우면은 졸지에 퇴직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퇴직자가 재취업에 실패하는 비율은 73%.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큰 거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모자라다. 그달 다 쓰고 비워지고 쓰고 비워지는 것 뿐이더라고요. 노년에는. 뭐 N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 봉양해야 되고 그 자식들 키워야 되고 이 돈이 평균 25년을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범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면서 지출하는 총 금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월 평균 지출을 제하면 부부가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매달 68만 원뿐인 상황이죠. 60세 정년을 맞고 90살까지 살면 30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갑잔치 이후에도 환갑잔치만큼 또 살아야 되거든요. 은퇴 후에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억, 8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7억 준비하셨습니까? 없죠. 이 강이 잘 안 오는데 주택 말고 현금으로 7억 정도를 마련한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퇴직의 불안감을 떨치고자 최근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짠테크, 짧게 본인이 열심히 벌고 아껴서 조기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도 1990년대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파이어가 뭐냐면 FIR인데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입니다. 자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리타이먼트, 얼리, 일찍 퇴직을 하겠다는 거죠.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저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Now, look at those who are saving early and living frugally in order to retire young. Michael and Ellen Robinson, both 38, stopped working full-time 2 years ago. Aidney saved 50 to 75% of his income over 9 years as an engineer. 역시 노후 문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준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출 관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퇴직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거의 못 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비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고민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여윳돈이 작은 아이를 결혼시키면서부터 이제 다 바닥에 놨다라고 해야죠. 나 개인을 위한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초조감이 조금 생겼어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부모 세대에도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를 좀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자립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 캥거루족.
캥거루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해서 소위 캥거루족이 된 상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세대가 더욱 빈곤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캥거루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1990년대 초 일어난 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 약 30년이 흘러 중장년층에 접어든 그들은 현재 일본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죠. 퇴직 후 겪는 불안 요소 마지막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 문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은퇴를 염두에 둔 50대 중반인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1년 전보다 17%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을,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한테. 당신의 집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공간이다. 자, 그런데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인이 내 생활 공간 속에서 만들어놨던 수많은 규칙들을 은퇴와 더불어서 자, 이 공간은 이제 나도 같이 점유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도 이 공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나오면 가족이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라도 그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퇴직 후를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 또한 컸습니다.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요. 60대 정년 맞는 분들에게 제가 퇴직 후에 100세를 살게 될 텐데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생한 아내와 뭐 해외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물어보면요. 남편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싶거든요.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로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세계, 나의 세계를 인정해 줄 때 노후의 부부 관계는 원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 중인 행복의 조건을 보면 부와 명예를 가진 이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혼을 하면서 남성이라고 하는 나쁜 관계를 끊어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서요. 끊어야 될 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